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해요. 38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걷기 모임에서 만난 60대 남자와 산속에서 잤습니다. 60둘에 처음으로 느껴버렸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은희, 올해 62입니다. 남편 한태진과 결혼한 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20년을 일했고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평생 환자들 돌보고 집에 와서는 남편과 아이들 챙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보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태진은 2년 전에 중견기업 영업부장 자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28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으니 그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영업대행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회사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거죠. 거래처 미팅 있어. 고객 접대해야 돼. 영업 출장 다녀올게. 요즘 태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프리랜서니까 바쁘겠지. 새로 시작한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6개월 전부터였을까요? 태진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 챙겨야지.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쁠 건 없었죠.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골프웨어를 사고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에티켓이야. 태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불안했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샤워부터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방을 나가서 받았어요. 회사 일이야. 항상 그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그날 8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처 카페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몸매 좋은 여성이 그의 옆에 있었어요. 요가복 차림이었는데 딱 봐도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웃으며 걸었고 태진은 그 여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트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저는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뭘 생각했는지, 그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태진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6시, 7시, 8시,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태진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 미팅. 저녁도 거기서 먹었어. 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여자랑 카페에 있었으면서 거래처 미팅이라니.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또 거짓말을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8년. 결혼한 지 38년이 됐는데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요?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엄마 노릇했는데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고 집에 와서 가족들 챙기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겠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옆에서 태진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38년을 한 사람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동창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본 걸 얘기하자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야. 나랑 걷기 동호회 나가자. 매주 토요일마다 걷는 모임이야.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집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그 장면만 떠올랐어요. 태진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친밀하게 웃던 모습. 알았어. 한번 나가볼게. 잘 생각했어. 이번 토요일에 나와. 내가 픽업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가야겠어.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걷기 동호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이 9시에 차를 몰고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은희야, 나왔어? 응, 잠깐만. 저는 간단한 등산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태진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요즘엔 주말에도 늦게까지 자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피곤한가 봅니다. 오랜만에 나가니까 어때? 정숙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집을 나서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병원 그만둔 후로는 주로 집에만 있었거든요. 마트 가고 집안일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동호회 사람들 다 좋아. 정숙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차는 30분쯤 달려 노을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서울 둘레길 15코스 출발점이야. 주차장에는 벌써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60대 전후로 보였습니다. 정숙 씨 왔네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은희예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할까요? 앞쪽에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단정한 분이었어요.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했지만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회장님 김윤호 씨예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래. 되게 신사적이야. 저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65이라고 하던데 건강해 보였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일행은 서울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공원에서 시작해서 하늘공원을 거쳐가는 코스였어요. 총 11.4km,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걷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리듬이 생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9월 초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집에 갇혀서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미의 떨림이었어요. 은희야, 괜찮아? 정숙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좋네. 그치? 내가 뭘 했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중간 쉼터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죠?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윤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아,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윤호 씨는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이 모임 회장이에요. 박은희입니다. 정숙 씨 친구시죠? 네, 대학 동창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태진은 요즘 저를 보고 웃은 적이 없는데 이 낯선 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주네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35년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직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걷는 게 제 일이에요. 윤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요. 복잡한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했거든요. 복잡한 마음도 차분해진다. 바로 지금 제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윤호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다만, 걷다 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천천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아마도요.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 윤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회원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이 포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는 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공원에 올라서니 탁 트인 하늘이 펼쳐졌어요. 억새밭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런 곳이 서울에 있었구나. 집 근처만 맴돌다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니 제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의 걷기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은희야, 어땠어? 좋았어.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응, 올게.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진 생각은 별로 안 났습니다. 대신 김윤호 씨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진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그래. 태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무관심이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했어요. 저도 당신한테 관심 없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걷기 모임이 있는 날, 그리고 김윤호 씨를 다시 볼 수 있는 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떨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두근거림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것. 그 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둘째 주에는 안산자락길을 걸었습니다. 7km 정도 되는 무장의 코스였어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이번엔 조금 힘들었지만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느새 김윤호 씨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회장님. 회장님은 너무 격식 같아요. 그냥 윤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윤호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윤호 씨는 걸으면서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저 꽃이 구절초예요. 가을에 피는 들꽃이죠. 예쁘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추억 남겨야죠. 윤호 씨는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꽃과 제가 함께 나온 사진이었어요.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진은 요즘 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거든요. 은희 씨는 사진이 잘 나오시네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정말이에요.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윤호 씨는 제 걷기 속도도 신경 써줬습니다. 은희 씨,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페이스가 빠른 편이거든요.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속도를 늦춰줬어요. 태진은 한 번도 제 속도를 맞춰준 적이 없는데 항상 앞서가고 저보고 빨리 따라오라고만 했는데 윤호 씨는 달랐습니다. 제 템포에 맞춰 걸어줬어요. 힘들어 보이면 쉬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괜찮은데요? 전 쉬고 싶어요. 윤호 씨는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9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걷기가 끝나고 일행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평창 오대산 선제길 1박 2일 걷기 여행입니다. 와, 좋다. 회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토요일 아침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1박 2일이라니 집을 비워야 하는데. 은희야, 너도 가자. 정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뭐가 걱정이야? 남편한테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진은 제가 어디 가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요즘 주말에도 자주 나가니까요. 그래도 은희 씨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윤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대산 선제길은 정말 아름다워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9km인데 천년 전나무 숲을 지나고 계곡을 따라 걸어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함께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호 씨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윤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는 게 그렇게 기쁜 걸까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윤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저쪽 테이블에 모여 있었어요. 은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윤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거.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그동안 저는 뭐였을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한 건 정숙이 말고는 처음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윤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 위로는 소용없잖아요. 다만 은희 씨는 은희 씨예요. 누구의 아내나 엄마 이전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사셨죠. 병원에서 환자 돌보고 집에서 가족 돌보고. 어떻게 아세요? 정숙 씨한테 들었어요. 은희 씨가 간호조무사셨다고. 아, 이제는 은희 씨가 돌봄받을 차례예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니, 느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희 씨, 네. 평창 여행 꼭 가셔야 해요. 왜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윤호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호 씨가 제 손을 잡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손, 부드러웠던 목소리. 은희 씨가 돌봄받을 차례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돌봄을 받는다고요?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는데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평창 여행 가요. 그래. 태진은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1박 2일이에요. 알았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무관심이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렇게 쉽게 허락받을 줄 몰랐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 산 속옷도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준비하고 싶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평창에 가고 싶다는 것, 윤호 씨와 함께 걷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가고 싶은 마음.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는 그 감정.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건 때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뭔가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창으로 떠나는 날. 토요일 아침 7시 정숙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은희야, 탔어? 응.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어요. 태진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평창 다녀올게요.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요.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창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니 금방이었습니다. 월정사 주차장에 도착하니 윤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오셨네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걷기 딱 좋은 날이에요. 윤호 씨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 씨, 잘 오셨어요. 네, 윤호 씨.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곧 함께 걸을 거예요. 9km의 숲길. 둘만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천년된 전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어요. 와,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내려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차가웠어요. 은희 씨, 이쪽으로 오세요. 윤호 씨가 손짓했습니다.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어요. 이 길이 선제길이에요. 상원사까지 이어져 있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앞서가거나 뒤에서 천천히 왔어요. 자연스럽게 둘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은희 씨,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이 잘 안 왔어요. 저도요. 윤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많이 떨리셨죠? 네. 저도 그래요. 그 고백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떨리는구나.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괜찮아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나무가 많아서 시야가 가려졌거든요. 중간에 쉼터가 나왔습니다. 오대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희 씨, 네.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호흡이 멈췄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잠깐 같이 걸을 수 있을까 해서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호 씨는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3시간을 걸어 상원사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녁에는 펜션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큰 펜션이라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같은 방 쓰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짐을 풀고 테라스로 나왔어요.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회장님도요. 소주도 한 잔씩 들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마셨어요. 9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먼저 들어갔어요. 은희야, 너도 이따 들어와. 응, 조금만 이따 갈게. 테라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들. 은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 씨였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별이 예뻐서요. 그러게요. 정말 많네요. 윤호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별을 봤어요. 은희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은희 씨가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때 은희 씨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윤호 씨,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에요. 은희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걷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아니, 처음인지도 몰라요. 태진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으니까. 저도요. 제가 먼저 윤호 씨를 안았습니다. 저도 윤호 씨가 좋아요. 은희 씨,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윤호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알게 됐어요. 정숙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참 잊고 있었던 감정. 여자로서의 떨림. 윤호 씨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분의 배려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서두르지 않는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제 템포에 맞춰주는 여유.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서로를 배려하는 거라는 걸, 상대방을 온전히 느끼는 거라는 걸. 행복했습니다. 완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윤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주무셨어요. 그랬나요? 네. 편안해 보이셨어요. 윤호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다행이에요. 윤호 씨는요? 저도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자정이 넘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떨림이 말해줬습니다. 이건 현실이라고. 제가 선택한 일이라고. 죄책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제가 단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라는 자각.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저로 살았으니까요. 평창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뜨니 정숙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은희야, 일어났어? 응. 몇 시야? 9시. 우리 10시에 출발한다며. 아, 맞다. 서둘러 씻고 짐을 챙겼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다른 회원들도 모여 있었어요. 윤호 씨도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윤호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이 간질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다들 식사하셨어요?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럼 출발 준비하시죠. 짐을 차에 싣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정숙이 물었어요. 은희야,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내가 방에 없더라. 아, 테라스에서 별 보고 있었어. 그랬구나. 별 예뻤지? 응, 정말 예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별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은희 씨, 안녕히 들어가세요. 윤호 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윤호 씨도요. 다른 사람들 앞이라 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호 씨의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그래. 재밌었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윤호 씨였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정말 좋았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나오시죠? 네, 물론이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언제였던가요? 20살 때? 아니,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윤호 씨 생각만 났어요. 옆에서 태진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러고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걷기 모임 날이었어요. 이번엔 북악산 스카이웨이 코스였습니다. 은희 씨, 윤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윤호 씨는요? 은희 씨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다른 회원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은희 씨, 평일에 시간 되세요? 평일요? 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어디서요? 조용한 카페요. 아니면 한강공원이나. 망설여졌습니다. 토요일 걷기 모임은 괜찮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하지만 평일에 둘이 만난다는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윤호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윤호 씨를 만났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10월이었습니다. 은희 씨, 요즘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윤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어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조금은 복잡해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다행이에요. 윤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저는 진심이에요. 알아요. 언젠가는 제대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윤호 씨.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만 맞잡은 채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토요일 걷기 모임은 기본이고 평일에도 짬을 내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한강을 걷거나 때로는 윤호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윤호 씨와 함께 한다는 건 항상 설렜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있었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느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거울을 보면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도하는 여자, 남편을 배신하는 아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만 참아야 하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어요. 은희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응? 뭐가? 너무 밝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눈치챈 걸까요? 그냥 걷기 모임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조심해. 뭘? 아니, 그냥 너무 편하게 행복해하지 마. 정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도 신경 쓰였습니다. 윤호 씨 문자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지웠어요. 혹시 태진이 볼까봐. 하지만 태진은 제 휴대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랑 문자하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0월 첫째 주 또 윤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윤호 씨 집에서였어요.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희 씨,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윤호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기도 하시죠? 네. 미안해요. 제가 은희 씨를 힘들게 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윤호 씨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은희 씨를 지켜줄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언젠가 들통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괴로운 그 감정.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마음. 저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 10월의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윤호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와? 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또? 네. 요즘 자주 나가더라.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그래요. 매일?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태진은 저를 쏘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뭐가요? 당신 요즘 이상해.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죠. 갑자기, 네. 그리고 표정도 달라졌어. 예전보다 밝아. 태진은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은희, 솔직히 말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태진이 소리쳤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왜 자꾸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는 게 이상한가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뭐야? 정말 친구들만 만나는 거야?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확실해? 네. 알았어. 태진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진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좀 받아야 돼. 태진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요가 강사일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천만 원? 그걸 지금 어떻게 해?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천만 원? 사업 자금이라고? 아니, 그래도 그 돈은. 알았어, 알았다고. 생각 좀 해볼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 회사 일이요? 응.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태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진도 옆에서 뒤척였어요. 각자의 비밀을 안고 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은희 씨,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제 남편한테 추궁받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 만나냐고. 윤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호 씨,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가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진이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찾아요? 아, 통장 OTP 카드. 통장 OTP 카드? 응. 급한 일이 있어서. 태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OTP 카드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 큰 돈 이체할 때 있어요? 3천만 원. 아니야, 당신은 알 거 없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정말 보내는 건가요? 누구한테요? 휴대폰을 내려놓는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회사 일이라니까. 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우리 돈인데 내가 모르면 어떡해요? 당신도 당신 생활비 쓰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설마 그 여자한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도 비밀이 있고 저도 비밀이 있고 이게 부부인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말에 갈게요. 아빠 생신이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태진 생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와라.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생일도 잊을 정도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한 얼굴, 밝아진 표정. 이게 나인가? 62살, 38년 결혼 생활.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곧 손주도 생길 나이. 그런 제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아들이 오면 또 거짓말해야 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태진은 서재에 들어박혀 있었어요. 요가 강사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부엌에서 윤호 씨 생각하고 각자의 비밀을 안고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이게 가정인가? 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손주가 크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났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행복했어요. 윤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이 생활은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태진이 뒤척였어요. 우리는 같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었습니다. 각자의 비밀, 각자의 거짓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둘 다 정리할 순 없다는 것. 태진과의 관계는 38년이에요. 아들이 있고 집이 있고 모든 게 얽혀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해야 할 건 다른 거였습니다. 윤호 씨, 더 깊어지기 전에,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호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만나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싸울 때? 아니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포기하기 힘들 때 저는 지금 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윤호 씨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10월의 밤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호 씨를 만났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 하순이었습니다. 은희 씨, 윤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윤호 씨,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윤호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요즘 은희 씨 표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보였어요. 윤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때문에 은희 씨가 괴로워하시는 거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요, 윤호 씨.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네. 남편분한테 돌아가세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윤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은희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윤호 씨, 저랑 있을 때 은희 씨 표정이 밝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은희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아요. 하지만 윤호 씨는 어떻게요? 저요? 윤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내 잃고 나서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냥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윤호 씨. 그런데 은희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윤호 씨는 저를 봤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희 씨가 제 삶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윤호 씨 덕분에 배웠어요. 뭐요? 저를 너무 아껴주셔서 저도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젠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윤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네. 이제 은희 씨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시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든 행복하실 거예요. 윤호 씨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분한테 돌아가서도 은희 씨 자신을 잃지 마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네. 그렇게 사는 은희 씨를 남편분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윤호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은희 씨, 네. 행복하세요. 윤호 씨도요. 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윤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윤호 씨, 저도 일어섰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야 했어요. 토요일 마지막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윤호 씨도 나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은희 씨.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은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렇구나.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윤호 씨와 함께 걷지 않았어요. 정숙과 다른 회원들과 걸었습니다. 멀리서 윤호 씨가 보였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걷기가 끝나고 해산하기 전에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 저 사정이 생겨서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네. 왜요? 회원들이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윤호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임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이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회원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호 씨는 깊이 인사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해산하고 윤호 씨가 저에게 왔습니다. 은희 씨, 네. 계속 걸으세요. 네. 혼자서도, 네. 그럼 안녕히. 윤호 씨는 돌아서 갔습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울어도 돼. 응. 많이 힘들었지? 응. 잘한 거야. 정말? 응. 너는 용기 있어. 정숙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태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윤호 씨와는 끝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해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윤호 씨가 가르쳐 준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 그건 잊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진과 저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저녁 먹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진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이 서재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게 들렸어요.
또 그 전화인가 봅니다. 요가 강사.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윤호 씨와 헤어졌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고 집은 무거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자.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정수가 나야. 응, 은희야. 무슨 일이야?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무슨 일 있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와. 언제든지.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간단하게 옷 몇 벌, 세면도구. 거실로 나갔어요. 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친구네 갈게요. 태진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며칠 있다 올게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38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떠나는 게 답일 때가 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숨쉬기 위해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죠.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올 거예요. 어떤 계절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엔 제가 주인공인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네 집 작은 방.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처음엔 답답했어요. 38년을 산 집을 떠나 있으니. 하지만 점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아침 먹어. 정숙이 문을 두드렸어요. 응, 나갈게. 밥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차려준 아침. 잘 잤어? 응, 고마워. 괜찮아. 얼마든지 있어. 정숙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 좀 재워주는 게.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태진은 뭐 하고 있을까? 출근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요? 왜 신경 쓰이지?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38년 습관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둘째 날, 정숙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은희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모르겠어. 돌아갈 생각은 없어? 있긴 한데. 말이 막혔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겠지. 정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있어야 할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진은 지금 뭐 할까? TV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술 마시고 있을까요? 그 여자한테 전화하고 있을까?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윤호 씨 만났잖아. 제가 태진을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복잡했어요. 셋째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까? 또 추궁할까? 무서웠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 응. 안 받아? 응. 알았어. 정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 문득 생각했어요. 태진, 밥은 먹고 다닐까? 제가 없으면 아침도 못 차려 먹을 텐데. 회사 구내식당에서라도 먹겠죠? 빨래는? 아마 쌓여 있겠죠.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할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다 해줬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태진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는 매일 그걸 해줬던 거예요.
오후 정숙과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숙아, 응?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응. 내가 숨쉴 공간이 필요했잖아. 그래도 은희야, 너무 책임감 느끼지 마. 정숙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며칠 쉬는 거 당연한 거야. 정숙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다섯째 날 저녁,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태진,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희야. 태진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왜요? 집에 와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와줘.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탁이야.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간절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 응. 뭐래?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할 말이 있대. 가봐야겠네. 응. 은희야.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숙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또 추궁할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가자. 정숙이 배웅해줬어요. 힘내. 응. 전화해. 무슨 일 있으면. 그럴게. 고마워, 정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익숙한 길.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5일 만에 가는 우리 집. 어떤 모습일까요? 태진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됐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쓰레기 냄새, 술 냄새, 거실로 들어갔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편의점 쓰레기가 가득,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싱크대를 봤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됐다고? 거실 소파를 봤습니다. 태진이 앉아 있었어요. 면도를 한 것 같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초췌했어요. 왔어? 태진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미안해.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태진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38년 동안 제가 다 해줬으니까. 앉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태진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야.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나, 다른 여자 만났었어. 고백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봤어요. 언제? 9월에. 손잡고 걷는 거.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알았구나. 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알아.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돈만 받고 떠났어. 3천만 원. 알겠어요. 젊은 남자 만났대. 전화도 안 받아. 태진은 울먹였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64살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혹해서. 그만해요. 제가 끊었습니다. 듣기 싫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지겨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떠나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태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혼자 있으니까 미치겠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밥도 못 해 먹고 빨래도 못 하고. 태진은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따뜻한 집이 있고 옷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태진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다 당신이 해준 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은희야.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알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5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숙네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답은 나왔어요. 38년을 버리기엔 아까워요. 아들도 있고 추억도 있고. 하지만 예전처럼은 절대 못 살아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여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첫째,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응. 당신 눈치 안 보고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갈 거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걷기 모임 계속 나갈 거예요. 응. 매주 토요일마다요. 알았어. 셋째, 내 친구들 만나는 것도 간섭하지 마요. 그래. 넷째, 이제 집안일 같이 해요. 뭐? 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해요. 알았어.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응. 태진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섯째, 저녁 준비도 번갈아 해요. 그것도? 네. 난 매일 하기 싫어요. 알았어. 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응.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요. 이번 한 번은 용서해요. 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럴게. 약속해요? 약속해. 태진은 제 눈을 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로. 믿을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응. 예전처럼은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알아. 태진도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천만에요. 정말 변할게. 약속해. 지켜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진도 옆에 누웠어요. 38년을 함께 잔 침대. 하지만 5일만이라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은희야. 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 뭐가요? 집에 온 거. 네. 침묵이 흘렀어요. 태진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태진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진이 저를 봤어요. 은희야. 네.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오랜만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태진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태진이 속삭였어요.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태진의 품이 포근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은희야. 네.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얼마만일까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진은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눈을 보면서 괜찮아? 중간중간 물었습니다. 좋아? 응, 좋아. 그 배려가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진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은희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서로를 느끼면서 아, 이게 부부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것,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윤호 씨는 제게 가르쳐 줬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태진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부부로. 태진이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잘할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저를 지키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그럼 우리 관계도 달라질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진이 주방에 섰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냄비를 들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물 먼저 끓여요. 아, 그렇구나. 태진은 서툴게 물을 부었어요.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도와줄까요? 아니야. 혼자 할게. 태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라면은 좀 퍼졌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처음 치고는요. 태진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걷기 모임 날이었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응. 조심해. 태진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나가? 라고 했을 텐데.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윤호 씨는 없었어요. 회장은 다른 분이 맡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은희야, 요즘 어때? 응, 괜찮아. 남편이랑 잘 지내? 그럭저럭. 노력은 하고 있어. 다행이다. 근데 정수가, 응? 윤호 씨, 어떻게 됐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모임으로 옮겼대. 동대문 쪽. 그렇구나. 잘 지내신다더라. 다행이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윤호 씨도 잘 지내고 계시다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진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청소해요? 응, 해봤어. 잘했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태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태진이 고기를 구웠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네. 다행이다. 태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다시 시작하는 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조건으로 사는 거니까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태진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정말 변했어요. 저녁 준비를 번갈아 했고, 주말엔 함께 청소했고, 빨래도 같이 걷었습니다. 은희야, 이거 어디 넣어? 서랍에 넣어요. 여기? 네. 서툴지만 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주말에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예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질문들. 이제는 자주 물어봤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걷기 모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친구들 만나고, 혼자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태진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다행이다. 이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오히려 태진이 저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태진을 대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으니까 덜 짜증나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진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은희야. 응?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아니야. 정말 고마워. 태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 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전엔 당연한 줄 알았어. 당신이 다 해주는 거.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알아. 당신도 사람이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 앞으로는 같이 할게. 뭐든지. 고마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어?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아서. 괜찮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부부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함께하되 각자로도 존재하는 것. 여러분, 관계를 살리는 비결은 간단해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변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62살에. 늦었지만 배워서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11월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5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침 6시. 눈을 뜨면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 혼잣말을 해요. 윤호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7시. 아침 준비를 시작해요. 예전처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보, 상 차려줘. 응, 알았어. 태진이 식탁을 닦고 그릇을 놓아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당신도 함께 아침을 먹어요. 대화하면서 오늘 뭐 할 거야? 걷기 모임 나갈 거예요. 그래, 조심해. 당신은요? 집 청소 좀 하고 저녁 준비할게. 고마워요. 태진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예요. 진심이 담긴 미소. 토요일 오전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여전히 햇살 걷기 모임입니다. 윤호 씨가 만든 모임. 하지만 윤호 씨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으니까. 은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도 나와 있었어요. 은희야, 요즘 표정이 정말 좋다. 그래. 응. 행복해 보여. 고마워. 함께 걸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햇살이 따스했어요. 실록이 눈부셨습니다.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예전처럼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걷기가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은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당당해졌어.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그랬나? 응. 근데 지금은 달라. 자신감이 있어.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 그치. 그게 맞는 거야. 정숙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이랑은 어때? 좋아.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다. 응.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벌써 했어요? 응. 된장찌개 끓였어. 우와, 맛있겠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진이 준비한 저녁.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네. 진짜로. 태진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연습 많이 했거든. 그래요? 고마워요. 천만에. 당신이 매일 해줬잖아. 이 정도야. 태진은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사는 거니까요. 일요일 오후, 태진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강공원.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은희야.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당신은요?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태진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당신이 날 바꿔줬어. 내가 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배웠어. 나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익숙한 모습. 설마. 가까워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윤호 씨였어요. 옆에 다른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윤호 씨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윤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윤호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윤호 씨는 제 옆에 태진을 봤습니다. 남편분이시죠? 네. 태진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한태진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행복해 보이세요.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씨도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윤호 씨는 옆에 여성을 봤습니다. 윤호 씨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윤호 씨는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는 분이야? 태진이 물었습니다. 응. 걷기 모임 전 회장님이었어. 그렇구나. 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닦을게. 아니야, 같이 하자. 태진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1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윤호 씨와의 만남, 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살리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상대도 당신을 존중하게 돼요. 당신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62살에 배웠습니다.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처럼요. 5월의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옆에서 태진이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 제가 주인공인 하루, 제가 만들어가는 하루, 행복한 하루, 은희 씨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62살, 38년 결혼 생활의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한 여자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편도 자식도 주변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은희 씨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윤호 씨와의 만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가 준 선물은 영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 법을 배우고 나니 남편과의 관계도 살아났습니다. 은희 씨가 자신을 존중하니 태진 씨도 은희 씨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은희 씨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 태진 씨도 은희 씨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비결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은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항상 누군가를 맞춰 살기보단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남편도 자식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아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이 나니까요. 62살의 은희 씨가 배웠듯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